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에 박진사 댁이 있었소. 박진색엔 무남동녀 딸 하나가 있었는디 이름이 선화였지요. 선화는 2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소. 그것도 그럴 것이 선화는 입이 무척이나 거칠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아씨,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찌하십니까? 혼담이 들어와도 소문만 듣고 다들 도망가시는디 유모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만 선화는 코웃음만 쳤소. 흥!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지난번에 온 그 양반 도령 나보고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고 했잖소. 내가 그래서 뭐라 했소? 그럼 남자는 똑똑해야 하는디. 도련님은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더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디. 아이고, 그게 말이라고 하신 겁니까? 선화의 입담은 정말 당할 자가 없었소. 문제는 그 입담이 혼담을 모조리 날려버린다는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어찌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저렇게 입이 거친 뒤 어느 시댁에서 받아주겠소? 박진사 부인도 한숨만 푹푹 내쉬었소. 그러게 말이오. 얼굴은 그렇게 고운 뒤 입만 열면 사람을 혼쭐을 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리가 들렸소. 진사 나으리 혼담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박진사 부부가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지요. 중매쟁이 할멈 하나가 서 있었소. 진사 나으리, 마님, 이번에는 정말 좋은 혼처를 구해왔사옵니다. 박진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소. 그게 정말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딸이 한마디 하자마자 혼담이 깨졌는디. 중매쟁이가 희죽희죽 웃었소. 이번은 다릅니다. 이 혼처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왜 그렇소? 중매쟁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그 신랑감이 말을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뭐? 말을 못한다고? 박진사 부부가 깜짝 놀랐소. 중매쟁이가 급히 설명했지요. 아, 오해 마시옵소. 그 도령은 귀머거리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요. 하지만 글은 귀신같이 쓰고 학문도 뛰어나며 인물도 출중하답니다. 박진사 부인이 의아해했소. 그런 좋은 집안 도령이 왜 우리 딸한테? 중매쟁이가 웃으며 대답했소. 그 집안에서도 고민이 많았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 규수들도 말 못하는 신랑을 꺼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차라리 입이 센 규수를 맞이하면 신랑이 말을 못해도 아내가 대신 말을 많이 하니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고. 박진사가 무릎을 탁 쳤소. 오호, 그건 묘책이로다. 우리 딸이 말을 많이 하는디 신랑이 말을 못하면 도리어 잘 맞겠구만. 박진사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소. 그것도 그렇구려. 우리 딸이 입이 좀 센 것이 이번에는 장점이 되겠네. 선화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소. 처음에는 황당해했지요. 뭐? 말을 못하는 신랑?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유모가 달래듯 말했소. 아씨,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보시지요. 소문으로는 인물이 아주 출중하다 하던디요. 선화는 못마땅했지만 호기심도 생겼소. 도대체 말 못하는 신랑감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말이지요. 며칠 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소. 선화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지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말도 못하는 주제에 혼담이 성사된단 말이요. 드디어 신랑감이 나타났소. 선화가 발 너머로 힐끗 보는 순간 그녀의 입이 딱 벌어졌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야 아니면 그림에서 나온 건가? 신랑감은 정말로 그림 같은 미남이었소.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옥같이 희고 눈빛은 맑고 깊었지요. 선화는 평생 저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보았소. 신랑감이 선화 앞에 앉았소. 그리고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선화도 얼떨결에 답례를 했습니다. 박진사가 기침을 하며 말했소. 허허, 이쪽이 우리 딸 선화요. 그리고 저쪽이 최도령이시오. 최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그리고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쓰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최도령이 종이를 선화 쪽으로 밀었소. 선화가 종이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생은 최민재라 합니다. 선화 아씨의 아름다움이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시니 소생이 황송할 따름입니다. 선화는 그 글씨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소. 글씨가 마치 명필이 쓴 것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 말은 못해도 글씨는 기가 막히게 쓰는구나. 선화도 붓을 들어 답장을 썼소. 저야말로 처음 뵙겠습니다. 최도령의 인품이 소문보다 훨씬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화는 원래 칭찬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소. 하지만 이번만큼은 괜찮다는 말이 절로 나왔지요. 최도령이 선화의 글을 읽고 빙그레 웃었소. 그리고 다시 뭔가를 썼지요. 선화 아씨께서 입이 거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생은 어차피 말을 못하니 아씨께서 마음껏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생은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선화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소.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남자들은 선화의 입을 다물게 하려 했는디 이 사람은 도리어 마음껏 말하라고 하다니. 선화가 다시 글을 썼소. 도령께서 말을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지. 그 정도 예의는 지킵니다. 최도령이 선화의 글을 읽고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소. 그리고 또 한 줄을 썼지요. 감사합니다. 아씨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니 소생이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글로 대화를 나누었소. 신기하게도 선화는 최도령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들이 혼례 날짜를 잡았소. 선화는 내심 기대가 되었지요. 말 못하는 신랑이라 나쁘지 않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토를 달지 않을 테니 좋을지도 몰라. 혼례 날이 다가왔소. 선화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최도령을 기다렸지요. 최도령도 멋진 신랑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소. 선화와 최도령은 서로 절을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패백을 드리고 드디어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방에서 선화와 최도령은 마주 앉았소. 촛불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요. 선화가 먼저 말을 꺼냈소. 도련님, 앞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할 텐디 도련님께서는 듣기만 하셔도 될까요? 최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뭔가를 썼소. 물론입니다. 소생은 아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선화가 피식 웃었소. 과장이 좀 심하시네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최도령이 다시 썼지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선화는 최도령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소.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글과 말로 대화를 나누었소. 선화가 말을 하면 최도령은 글로 답했지요. 신기하게도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소. 선화는 최도령과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지요. 최도령은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소. 아침마다 선화에게 차를 끓여주고 선화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다 주고 밤마다 선화의 이야기를 글로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선화도 점점 최도령에게 마음을 열었소. 그녀는 최도령 앞에서는 입이 거칠지 않았지요. 도리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화가 뜰에서 달을 보고 있었소. 최도령이 다가와 선화 옆에 앉았지요. 선화가 중얼거렸소. 저 달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저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선화야, 저 달처럼 밝고 맑은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입만 거칠어졌지요. 최도령이 종이에 뭔가를 썼소. 아씨는 충분히 밝고 맑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아씨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선화가 최도령을 바라보았소. 도련님은 정말 저를 그렇게 봐주시나요? 최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지요. 소생은 아씨의 진심을 압니다. 아씨는 입이 거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을 참지 못하고 부당함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선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소. 도련님, 제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제 입을 다물게 하려고만 했는디 도련님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선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도령을 끌어안았소. 최도령도 선화를 꽉 안아주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소. 선화와 최도령은 금슬이 아주 좋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선화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지요. 아야! 선화가 비명을 지르자 최도령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소. 그리고 선화의 손가락을 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지요. 여보, 피가 나잖소. 어서 천을 가져와야 하오. 선화가 얼어붙었소. 지금 최도령이 말을 한 건가? 최도령도 자신이 말한 것을 깨닫고 손으로 입을 막았소.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선화가 최도령을 노려보았소. 지금 도련님 말을 하신 거요? 최도령이 허둥지둥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선화는 확신했소. 분명히 말을 하셨어. 제가 똑똑히 들었어, 도련님.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최도령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소. 그는 한숨을 푹 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여보, 사실은 나는 말을 할 수 있소? 선화의 입이 떡 벌어졌소. 뭐라고요?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최도령이 고개를 숙였소. 미안하오 여보. 내가 당신을 속인 것이요. 선화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소. 속였다고요?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척을 하신 거요? 최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나는 사실 말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소.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내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소. 선화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럼 저한테는 왜 계속 숨긴 거요? 최도령이 선화를 바라보았소. 처음에는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을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과 지내면서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허나 그때는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뒤였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소. 선화는 한참을 최도령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피식 웃었소. 참 기가 막히네요. 제가 입이 거칠다고 혼처를 못 구한 것처럼 도련님은 말을 하기 싫어서 혼처를 못 구하신 거였군요. 최도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소. 미안하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선화가 한숨을 쉬며 말했소. 어차피 저도 도련님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인 건 아니니까요. 저도 도련님 앞에서는 입을 좀 순하게 놀렸으니까요. 최도령이 놀라 선화를 바라보았소. 그럼 화가 나지 않소? 선화가 어깨를 으쓱했소. 화야 나지요. 하지만 서방님의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그동안 제게 해주신 것들, 글로 써주신 것들, 그것들은 다 진심이었잖아요. 최도령이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여보. 내가 글로 쓴 모든 것은 진심이었소.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오. 선화가 최도령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소. 우리 참 웃기는 부부네요. 하나는 입이 너무 거칠어서 문제고 하나는 말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고. 최도령도 따라 웃었소.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것 아니겠소?
선화가 최도령의 품에 안겼소. 그래요, 도련님.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해요. 도련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로 하시고 저는 제 입을 조금 조심하도록 하지요. 최도령이 선화를 꽉 안으며 말했소. 고맙소,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요. 그날 이후로 최도령은 선화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최도령이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화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소. 최도령이 편안한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소. 신기하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를 닮아 할 말은 꼭 하는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말했소. 참 신기한 부부일세. 아내는 입이 거칠고 남편은 말을 못하는디 그렇게 금슬이 좋다니. 하지만 선화와 최도령만이 알고 있었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단점으로 보이는 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